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13일 어제죠. 개최된 제1회 파산관제인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발표한 이제 파산 신탁 관련된 케이스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주제는 채무자, 수의 부동산은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 채권자의 대응.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 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강제집행 관련 신탁법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법 22조 제1항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경우에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할 수 없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출연자죠. 자기 재산을 맡기는 거죠. 수탁자, 이게 주로 이제 신탁회사입니다. 재산권 이전이 완료되면 수탁자가 이제 당해 재산이 권리자이므로 위탁자는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즉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신탁 재산은 별개의 재산체로 취급됩니다. 파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에게 속하지 않는 신탁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의 파산 관제인도 마찬가지로 포괄 집행의 특성상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이게 속하지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강제 집행 등은 예외 단서상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 원칙은 신탁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결정적 이유이고 재산법인에 가까운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편리한 설정으로 사익 목적을 위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신탁제도만이 가지는 탁월한 매력이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위탁자는 자기가 이제 강제 집행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부동산 신탁 회사에 대해 이걸 넘기는 겁니다. 매력을 넘어서 강제 집행을 면탈, 집행제도를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문제가 되죠. 즉 문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탁제도가 채무자가 기존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권자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관제인이 해결한 사안은 전형적인 사안으로 채무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은행 대출 기간을 최우선 수익자로 하고 수탁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신탁계약을 살펴보니 부동산 두 채를 담보신탁 후 신탁보수는 연 700만 원입니다. 현재 조문을 보니까 신탁법 제3조 3항에는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탈세,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 선언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자기 신탁입니다. 본 사안도 수익자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우선 수익자가 존재하여도 자기 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제인이 이 조항을 활용하여 신탁 종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관할법은 어디일까? 회생법원, 회생파산법원인가? 아니면 신탁 목적을 소지하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인가? 이 북부지방법원으로 보여요. 왜? 사무실. 응. 응? 왜? 뭘 사라? 카드 있지. 뭐 5만원짜리 2장 있네. 나 지금 방송 중이거든? 사무실로 와. 기다리고 있어. 채무자는 똥줄이 타서 관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태세 전환을 했고요. 파산 선고 이후 월세 수익을 파산재단에 납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면책을 받아야 하니 고분고분해졌고요. 부동산 한 건 21억에 낙찰되어 우선 수익자 대출 10억을 변제하고 나머지 6억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동산도 3억 잉여가 있어 총 10억 편입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착안사항, 최초 부동산 신탁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지 말고
우선 수익자인 은행 지점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병행해서 통지해야 할 듯합니다. 온비드 공매 처분이 늦어진다면 파산 선고의 월세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변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면서 부동산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채권 액수를 기재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바 추후 채권 시부인 과정에서도 채권의 진위, 가장채권 여부, 차용 근거 등 진위 여부가 문제되어 채권자의 이의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첨부서류, 신탁계약서, 약정서, 신탁계약서, 부동산 경매 결과 통지서. 이 뒤에 거는 한번 참조 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수익자는 우선 수익자가 되어 있고요. 자기 신탁에 의해서 수익자도 채무자도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신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법 3조 3항 자기 신탁의 탈세, 채무 면탈 목적으로 법원에 종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3조 3항이니까 이거 자기 신탁이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는 당연히 채무자고요. 우선 수익자는 이제 농협 지점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0.41%가 그 신탁 보수가 되는가 700만 원이 되는 거죠. 700.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이제 여기에 뭐 쭉 보면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이게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신탁 계약서는 체결하고요. 나중에 이제 공매가 되니까 무궁화 신탁인데 여기서 이제 관제에 있는 사무실에 이제 통지가 됐습니다. 21억. 그래서 이 신탁 부동산이 채권자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악용될 때 채권자가 이제 대응하는 방안이 신탁법 3조 3항, 신탁법 8조, 채권자 파산, 이거를 병행해서 이제 결국 파산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